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핫한 단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제가 답을 알고 있어서 문해력 아닌가요? 또 이거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바로 답을 말씀해 버리시니까요. 요즘에 교육 현장 그리고 교육을 둘러싼 사회에서 문해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문해력이 뭔지 일단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문해력이라는 거는 그 단순히 단어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단어가 문장에서 혹은 실생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이해하고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확실히 공부를 하셨네요. 이게 담화 수준의 대화인데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문해력이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소양이거든요. 최근에 근데 현대인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9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심심한 사과 논란. 어떤 이제 이런 음식점인가요?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심심하면 어떡하냐?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이렇게 막 SNS 댓글이 막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어떤 이제 방송에서 특정한 어휘가 사용되면 네이버 검색어창에 그 어휘에 대한 검색어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대성쌤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방식이 단어나 구절 그리고 굉장히 분절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익숙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쓰는 단어의 종류 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성쌤. 실제 말이 아니라 카카오톡 상에서는 사실은 어떨 땐 이모티콘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감정 표현.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크크크크를 표현할 때 이 크크크를 이제 몇 개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감정 상태가 다르다. 저 그거 보고 조금 약간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문해력이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의사소통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건가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경우죠. 첫 번째 오해, 그리고 언어의 표현이 많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혹은 일상생활조차도 이제는 이제 세대 간에, 혹은 문해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에 조금 약간의 이런 벽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작문 시간에 이제 글을 썼는데 그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죠? 글자나 특수기로 사용해서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쓴 거예요. 점점점점도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단어나 구절로 표현하고, 그리고 쓰이는 단어도 저희가 약간은 은어나 비속어들이 사용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그래도 이 정도의 문해력은 필요하다. 미디어를 사용할 때 이 정도의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기사를 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8월 31일 날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 이런 국어 시간을 연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과 영어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와 연계해서 기본 수학, 기본 영어를 공통 과목으로 승격한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이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군요. 전 굉장히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도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실수에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이제 과거에 어떤 리터러시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디어가 들어가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돼버려요. 그럼 과거처럼 저희가 편지를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리터러시는 키워줘야 된다. 그럼 조금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방식의 접근일까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 교육, 그래서 국어 영역 내에 매체라는 부분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어 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는데, 근데 단순히 뭐 이렇게 듣고 말하기, 뭐 옛날에 쓰기가 아니라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능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와 작문, 주제 참고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의 과목도 이런 게 또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저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세대 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자꾸만 핀트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표준어를 파괴하는, 언어 파괴를 하는 거를 유의로 하고 센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서 더 이상 편지의 서신이나 편지 쓰기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SNS나 게시판에 글을 쓰는, 누리집에 글을 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대현석 어때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근데 국어 사전을 사실은 다 책상에 놓고 그냥 찾아보고 또 관련된 비슷한 단어, 반대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게 했어요. 이게 어휘라는 게 자기의 의사소통의 핵심이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선생님 스스로 조금 반성해야 돼요. 대선생님도 저희 유튜브 쓰실 때 어떠한 특정 어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필터링 해보시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대선생님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 같은데 국어 사전을 꺼내놨고 영어 사전을 꺼내놓고 찾아보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독서를 통해서 독서에서 쓰이는 어휘들, 조금은 현학적인 표현일 수 있고 또 때로는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 암송도 해보고 소설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나만의 에세이도 한번 써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국어사전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어사전이 아니라도 검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이버 땡땡 사이트의 이런 포탈의 국어사전을 실제로 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이 검색을 해봅니다. 이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고 쓰는 거랑 짐작해서 쓰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분명히 있어요. 편지글처럼 이제 시작 인사로 시작해서 안부를 묻고 안고는 이제 뭘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 인사를 하고 또 이제 편지 봉투를 쓰고, 이런 교육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어떤 이제 문단 단위의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그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이나 체계를 학생들한테 틀을 만들어줘야겠다. 그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이제 매너, 에티켓, 그리고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에티켓,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아? 그 자신의 그 내용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에티켓은 필수이자 기본입니다. 이게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혹은 이렇게 곡해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매체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이 노트를 갖고 다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패드에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필기를 한다거나 혹은 교수님의 자료를 띄워놓고 거기에 바로 필기하면서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띄워놓습니까? PDF 파일을 띄워놔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PDF 파일 자체가 약간의 어떤 일종의 멀티미디어 문서예요. 영상도 넣을 수 있고 음성 파일이나 그림 이미지 파일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서의 작성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읽고 쓰고 말하는 것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양으로서 어떤 기능으로서 갖춰져야 되는 거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간에 존중하는 이제 어떤 정의적인 부분, 이제 예의, 범절의 부분까지도 이제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해력에 대한 내용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내용 체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 아까 어떤 시수 확대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해력 교육,
어떻게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가? 그것도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매체 과목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뭐 신문, 방송, 인터넷 혹은 새로운 SNS 매체를 활용한 이런 이해하고 활용하고 비판하는 어떻게 보면 그 리터러시 그런 비판적 사고 이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 문해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유튜브 시대예요. 그 대성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대성쌤하고 저하고 유튜브 창을 열면 추천 영상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어떤 이제 디지털 이제 영상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리고 보는 것만 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맹신하게 된다. 가짜 뉴스에 대한 판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참 무서운 게 이제 이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내가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의견만 계속 그걸 학습하고 재학습하면서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라도 토론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협의해보고 이런 종합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기능으로서의 교육, 그 다음에 어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교육, 그리고 이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도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 대현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비판적 사고를 키워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디베이트 교육, 토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토론 교육이라는 건 주장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경청하고 그리고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이제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 상의사고력이 발달된다고 하는데 아까 교육과정 속에서의 문해력 시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꼭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무엇이 키워지는지 아세요? 그런 문제 해결 역량으로 커지는 걸까요? 아니면 디지털 시민성. 시민성. 아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키우자고 했던 디지털 시민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1, 2학년 대상으로만 국어 시수가 34시간이 확대가 됐는데 단순히 이제 다른 학년도 국어 시수만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해력에 초점에 맞춘 학습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이 약간 다양한 교과에 녹여서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여서 스며든다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융합교육 형태로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 자, 이 문해력에 대한 콘텐츠는 저희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한번 다뤄요. 문해력은 앞으로 미래 시민 아까 시민성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민성의 가장 기본 토양이 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